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더불어 아침까지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과 함께 아침 안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당분간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 안개가 잦겠습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특히 개천절인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가을볕이 따뜻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나 더위는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추석 당일날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최근 정가를 달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말실수 외에도 최근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후보 매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역구인 포항에서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김정재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오피니언 리더격인 개발자문위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출당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김정재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은 시에는 보수의 심장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탈당 운동을 계획. 최근 5억 공천 매수 의혹이 담긴 김 의원의 통화 음성이 공개돼 포항 유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22대 총선을 2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인재영입위원이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통화에서 포항은 경쟁 상대가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크게 이기면 경선 없이 자신을 단수 공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웬만하면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금품 관련 의혹은 이뿐만 아닙니다. 22대 총선 2달 전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최 측근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 비용 2,500만 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포항의 모 변호사 선임비 2,500만 원을 처리해야 된다 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중에 2,500만 원을 만들어달라 해서 양덕동 소재 스크린 골프장 앞에 자주 가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 주차장 앞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포항시장 공천 개입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의 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저지 관련 일을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김정재 의원실은 뒤로는 다른 후보를 시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덕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당협을 사유화한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밑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언론 앞에 나선 겁니다. 포항 북구 당협은 사당화되었고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수하의 졸개도 전락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란 자가 시도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도 논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포항 청하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당신이라고 말한 어르신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밑이라뇨. 당신 밑이라뇨. 누가요? 누가 당신 밑입니까? 어디다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당신 밑이라는 얘기 하십니까? 예? 당신 밑이라뇨.
연이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아 3선 의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교 관련 특검과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이 구형돼 있는 김 의원의 정치 앞길은 험난합니다. 포항시 의회를 사당화하고 포항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영일만 대교 노선도 정하지 못하고 철강, 2차 전지 산업 위기로 갈 길 바쁜 포항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곡강도시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제 포항지원 앞에서 미지급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업체들은 2023년 10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한 사토 반출 공사비 28억 원 가운데 23억 원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계기관이 미지급 공사비가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동주택 용지 공매 유찰과 기반시설 갈등 등으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장기간 갈등을 이유로 지역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75년 전 6.25 전쟁 당시 포항에선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한 국군 장병들의 여러 희생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호국 영령들의 이런 숭고한 희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까요? 박성화 기자입니다. 사격 개시! 1950년 8월 11일 새벽 4시경 71명의 학도병들이 북한군 정예부대인 766 부대에 맞서 싸운 포항여중 전투. 이 전투 4시간 전 북한군 766 부대는 먼저 포항 시내로 향하는 길목인 소티제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건 학도병 18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제25연대 구중대. 2시간의 전투 끝에 이 가운데 무려 16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들어온다는 소문이 포항 시내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면 뭐 피난도 가야 되고 뭐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전투 약 한 달 전인 1950년 7월 18일 포항 영일만 해안가에 미군 만여 명이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2천여 대, 각종 군수물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육지에 올랐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밑거름이 된 6.25 전쟁 최초의 미군 상륙작전, 포항 상륙작전입니다. 포항 상륙작전이 워낙 완벽한 그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게 될 인천 상륙작전의 롤모델이다.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역사적인 순간들이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령비가 세워진 포항여중 전투 등을 제외하면 모두 홍보가 부족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전투들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념사업과 교육 등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포항 이 전 지역은 6.25 당시 굉장히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도시로서의 어떤 포항의 위상을 많은 분들한테 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호국 영령들. 이들의 뜻과 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포항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영일만항을 이용한 선사 등에게 약 8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화주 46개 업체에 이용 장려금 약 4억 원, 2개 선사에 항로 연장 지원금 3억 3,600만 원 등 52개 업체에 7억 9,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일만항 인센티브는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해방 직후 가장 큰 규모의 민중 저항운동 10월 항쟁 79주기입니다. 올해 위령제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근조 화환이 놓였는데요. 유족들은 이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10월 항쟁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구슬픈 염이 울려 퍼집니다. 신부와 목사의 기도가 이어지고 이젠 노인이 된 희생자의 자손들이 제사상에 차례로 잔을 올립니다. 원원들이여, 이제 그 억울함이 하나둘 풀리는 것들을 지켜보시며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흠양하소서. 79년 전인 1946년 10월 1일 해방 직후 식량난과 미군정의 폭정에 반발한 시민들이 대구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발포로 촉발된 민중항쟁은 전국으로 퍼졌고 좌익 선동 세력으로 몰려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피등이었던 자식들도 이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역사 속 진실이 묻히게 될까 봐 더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10월 항쟁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고 희생자들과 아픈 역사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국가기념일 지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4.3가 여수는 이제 기념일로서 지정이 되어서 그 뜻을 기리고 있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던 10월 항쟁은 아직까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추정한 10월 항쟁 관련 학살 희생자는 1,400여 명. 80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희생자 대부분의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빈집 157채를 정비해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0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공간 창출, 골목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장보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은 어제 죽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제는 포항시와 포스코노조, 이미용 외식업협회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제수용품을 미리 구매했고 특히 포스코노조는 500만 원 상당의 목욕용품 세트를 구매해 북구청에 기탁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천억 원을 불법 환치기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당을 통해 환치기 한 수출입 업체만 700여 곳에 달하는데요. 수출입 업체들이 환치기를 통해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는데 이 환치기 규모만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사이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대구본부 세관은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 베트남인 5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최근 3년 동안 불법 거래를 했는데 금액은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한국, 베트남 간 송금 영수를 대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3년간 총 7만 8천여 회에 걸쳐 9,200억 원에 달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화장품, 의약품 수출업체가 대상이었습니다. 베트남 환치기 조직은 수출업체가 받을 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지 수입업체와 연결된 조직원 등을 통해 가상화폐 환치기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소통 수단은 이들이 만든 SNS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총 5천만 원을 보내주라는 지시를 내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환치기 계좌주가 여기 옹무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송금하고 농협 계좌 내역을 스크린해가지고 단체방에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치기 윗선으로 보이는 30대 베트남 남성은
2014년 국내에 입국했다 2022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우리나라로 귀화한 40대 베트남 여성 등 국내 베트남인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원들은 범행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치기를 이용한 수출입업자들은 대금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 대포통장으로 받고 가명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세관은 환치기를 이용한 수출입업체가 확인된 것만 700곳이 넘는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새벽 3시 45분 포항 호미곶 동쪽 167km 해상에서 50대 선원이 통발 양망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목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양경찰청은 1시간 만에 경비 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한 뒤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동해 응급 조치를 하고 포항 항공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세계를 물들이는 K미술 특별전을 오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유망 미술작가와 연예인 작가의 회화, 공예, 사진 등 25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해 신라 왕관과 가면 만들기 체험,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가을과 함께 아침 안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당분간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안개가 잦겠습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특히 개천절인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대체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가을볕이 기온을 따뜻하게 올리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벗고 입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나 더위는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7도,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영주는 1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영주는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 전망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추석 당일날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